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답고 용감한 소녀 루미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그녀의 상대적으로 평범한 생활에 만족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모험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더 넓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마을의 저편에는 아무도 감히 발을 들여놓지 않는 깊고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숲에는 강력한 마법이 깃들어 있어 누구든 들어가면 미로에 갇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미에르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숲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믿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루미에르는 서쪽 산 너머에서 빛나는 무지개를 보고 마음이 강하게 끌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배낭을 챙기고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출발을 장려한 것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마을의 꾀꼬리 작은 새 세르뿐이었습니다. 루미에르와 세르는 숲으로 들어섰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의 나무와 꽃들은 살아있는 듯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무들은 루미에르에게 그가 숲의 주인이자 오래된 마법사 마에스트로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는 숲과 마을 모두의 보호자였고 루미에르의 도전적이고 호기심 많은 본성을 보고 그녀를 시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정의 첫 단계는 낙담하지 않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꽃들은 경쾌한 춤을 추며 길을 안내했고 그녀는 길을 따라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르도 루미에르의 어깨에 올라타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무게를 덜어주는 서포트 친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길고 복잡한 여정 끝에 루미에르는 드디어 마에스트로가 기다리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마에스트로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흰 수염에 반짝이는 눈을 가진 노인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친근했습니다. 젊은 모험가요. 이곳에 올 용기와 지혜를 발휘한 것을 축하해. 내가 그대에게 줄 특별한 선물이 있네. 라고 마에스트로가 말했습니다. 마에스트로는 그녀에게 작은 유리병을 주었는데 그 안에는 빛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루미에르의 순간이네. 이 병은 마법의 힘으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길을 밝히게 해줄 걸세. 루미에르와 세르는 이런 귀한 선물을 받은 것에 감동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그 이야기와 함께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날부터 그 빛을 사용하여 마을의 사람들과 자연의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 이후로 루미에르의 전설은 마을 전역에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선물 덕분에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번영했고 모든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루미에르는 자신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았고 더 많은 모험을 꿈꾸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루미에르와 숲의 이야기는 기다리는 자에게 운명이 주는 경이로움을 알려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에는 라벤더 향기가 가득한 들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라벤더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유명했으며 많은 이들이 이 마을을 찾아와 라벤더를 감상하곤 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농장에는 루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늘 엄마의 뒤를 따라다니며 농장을 돕고 라벤더 수확 시기엔 라벤더 꽃을 조심스럽게 따며 즐거워했습니다. 그에게 라벤더는 단순한 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법처럼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루이가 들판에서 놀고 있을 때 그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특별한 라벤더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꽃은 평범한 라벤더와는 달리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은은한 음악 소리와도 같은 신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이는 그 꽃에 빠져들었고 그 꽃을 만지는 순간 주변이 환하게 빛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이는 갑자기 새로운 세계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라벤더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지는 아름다운 마법의 세계였습니다. 이곳의 백성들은 모두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루이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라벤더의 수호자들이며 루이가 특별한 손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이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모험을 했습니다. 그는 날개 달린 말과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라벤더 꽃잎으로 만든 배를 타고 반짝이는 호수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이 세계의 중심에 자리한 라벤더의 고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는 모든 라벤더의 생명원이며 왕국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법의 세계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나무는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고 백성들은 점차 근심에 잠겼습니다. 루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대 나무를 되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노란색 나비가 그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조언을 주었습니다. 옛 전설에 의하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의 눈물이 나무에 닿으면 나무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야. 루이는 결심하고 나무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 나무의 뿌리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나무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모든 라벤더 밭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세계는 다시금 빛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모두 환호하며 로이를 축하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흐르자 로이는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했던 그 경험을 가슴에 간직한 채 로이는 농장에서의 삶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모험은 그가 소중히 간직해야 할 비밀로 남았고 그 기억과 함께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이는 라벤더와 함께한 신비로운 여행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순수한 마음의 힘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프로방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탑탑이라는 이름의 양치기가 살고 있었다. 탑탑은 언제나 푸른 초원에서 그의 양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는 별들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특별한 취미는 밤중에 양을 돌보며 달빛 아래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탑탑의 노래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 듯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양들이 고요해졌고 심지어 들판에 있는 꽃들도 그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래가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그가 부르는 밤의 노래는 달빛과 함께 온 마을을 사로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근처의 큰 성에 사는 공주가 병이 나서 웃음과 노래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의 왕은 그의 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물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이 소식은 탑탑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탑탑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왕에게 가서 말하길, 존경하는 왕이시여, 제가 가진 것은 오직 노래뿐이니 공주님이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왕은 흔쾌히 허락하며 탑탑을 성으로 초대하였다. 탑탑은 성의 정원에서 달빛이 비치는 밤중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법처럼 정원의 모든 것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그의 노래는 공주의 방까지 메아리쳤고 이를 들은 공주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그의 노래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탑탑의 노래가 끝나갈 때쯤 공주는 미소를 짓기 시작하더니 천천히 그녀의 방을 나와 정원으로 내려왔다.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고 마치 마법에 걸린 듯한 순간이 계속되었다. 공주는 탑탑의 옆으로 다가가 감사의 표시로 작은 은빛 목걸이를 건넸다. 당신의 노래는 제 마음을 치유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공주는 말하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왕도 매우 기뻐하며 약속한 보물을 탑탑에게 주었다. 하지만 탑탑은 사양하며 말하기를, 제게 중요한 것은 노래와 그로 인해 빚어진 행복일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후로도 탑탑은 늘 그렇듯 들판에 서서 양을 돌보며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마을과 그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탑탑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샹젤리제에 작은 소년 루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자신의 마을을 사랑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약간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항상 신선한 바게트 향기가 가득했죠. 어느 날 루이는 깊은 숲속에 사는 할머니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법사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루이는 그저 할머니가 굉장히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루이에게 눈이 반짝이는 신기한 바게트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바게트는 특별하단다, 루이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게트를 가지고 있으면 소원을 하나 이룰 수 있어.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루이는 그 말을 듣고 신이 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루이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언덕 위에 앉았습니다. 그는 바게트를 꺼내들며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나에게 더 흥미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해달라고 빌어야겠어. 루이는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바게트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며 마법의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루이는 눈을 깜박였고 찬란한 빛이 가라앉아 그는 자신이 작은 대장장이 숲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말하는 작은 동물들과 마법의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루이는 대장장이 개구리 찰리와 만나게 되었고 그의 곁에서 다양한 마법 도구와 무기를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둘은 엄청난 친구가 되었고 많은 모험을 함께하며 숲속의 비밀들을 발견했습니다. 루이는 찰리와 함께 숲의 여러 곳을 탐험했고 매일 새롭고 놀라운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검은 안개의 마녀가 숲을 덮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루이는 숲의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마녀의 음모를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작은 바게트의 마지막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동물들에게 힘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마녀와 맞서 싸우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루이와 그의 친구들의 용기로 숲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대장장이 개구리 찰리는 루이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철제 열쇠를 선물했습니다. 이 열쇠는 언제든 숲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열쇠였습니다. 루이는 그 후로도 종종 숲을 방문했으며 마법의 경험은 그의 일상에 끊임없는 모험심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비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비록 그가 이제는 자라서 마법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루이는 여전히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마법과 꿈을 전해줄 수 있는 특별한 바게트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루이의 이야기는 샹젤리제 마을에 영원히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모험과 상상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